서울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살피고 서울 시민의 행복을 챙기는 책책 서울 라이프. 네, 안녕하세요. 책책 서울 라이프의 진행을 맡은 김정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네, 서울시의회 정말 안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두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병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병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풀어주실 변호사 두 분도 함께 하겠습니다. 박지원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를 고민할 때 좀 가장 힘들었다, 뭐 그런 게 특별히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조례가 이제 그 시민들의 삶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도 이제 함께 고민해야 되니까요. 또 이제 저희가 뭐 어떤 서류나 문서로 보는 것들과 다르게 실제로 이 조례가 발의됐을 때 어떻게 정책이 반영되고 그 정책들이 어떻게 이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현장에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추승우 의원님은 어떠세요? 시민들한테 더 나은 혜택, 네. 또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조례들, 이런 것들 좀 고심을 하느라 뭐 여러 가지 뭐 활동을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한두 개로 꼽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조례가 다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추승우 의원님 뭐 어떤 조례를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저 높은 빌딩들, 빌딩. 스마트 시티 서울이라는 건데요. 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산업혁명이라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그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 기술을 활용해서 그 서울시 도시 교통, 환경, 안전, 주거,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는 이제 모델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편리나 안전을 도모를 하고 네. 서울시를 세계 이제 글로벌 도시로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네. 똑똑해지면은 그 똑똑한 도시 안에서 사는 시민들은 더 뭔가 편리함을 많이 누릴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텔리한 느낌이, 그 지적인 느낌이 확 나네요. 스마트 네. 인텔리 너무 영어를 많이 쓰니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예. 맨 윗줄에 예. 그 엄마가 아이들을 안고 있는 이런 그림을 선택하겠습니다. 뭔가 따뜻한 느낌이 있네요. 온마을 아이돌봄. 온마음 아이돌봄. 오, 이거 제가 약간 제목만 들어도 네. 그냥 엄마로서 뭔가 관심이 확 가네요. 아빠로서도 관심이 네. 갑니다. 온 마을. 그 딸아이가 지금 이제 14개월 됐거든요. 진짜요? 네. 진짜요. 그래서 이제 아이돌 보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그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말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또 굉장히 힘들다라는 의미고 또 우리 사회는 이제 아이들이 좀 안전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렇게 자랄 수 있게 하는 의무가 있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또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온 마을이 온 사회가 아이들이 행복하고 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특히나 요즘에는 정말 아이들과 관련해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지네요. 거기에 더해서 워낙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니까 아우 아기는 안 날래요. 실제로 그 저출산으로도 핑크죠. 이어지고. 네. 그렇죠. 워낙 아이가 이제 안전하게 또 자라고 이런 것들이 쉽지 맞아요. 않고 네. 실제로 이제 많은 부분들이 같이 이제 회사를 다니시니까 이제 정말 우리 행복이 나오고 나면 내가 일을 그만둬야겠지. 그러게 부모님들이 아기를 돌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당장 육아휴직도 어려운 상황인데 무슨 일이에요?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내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일을 그만두면 경력 단절이 걱정되겠네요. 맞아요. 많이 걱정되겠지만 다행히 서울시에는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뭐 온마을 아이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요?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활동인데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지자체 책임의 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겠네요. 많은 부모들에게 음. 좀 희망이 되는 말일 것 같아요. 사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고민들이 요즘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럼요. 관심을 갖게 되는 문제인데요. 지자체 책임의 키움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례라고 들었어요. 지자체마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운영하는 거고 지자체의 경력 단절이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 근거를 지금 만드는 조례입니다. 우리 이병거 의원님이 최초로 조례를 발의를 하신 건가요? 네네, 제가 이제 최초로 조례를 발의했고요.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제가 이제 좀 결혼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네, 그래서 이제 네네네. 결혼. 사심을 담은 그러네요. 아,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사심이 좀 담겼다라도 너무 또. 필요한 네. 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사실 이제 아이가 이제 정말 잘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게 또 저희 또 시의원들의 책무이기도 한데 그러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공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센터도 만들고 또 이제 그런 기관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또 말 그대로 조례처럼 온 마을이 온 세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조례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네, 그런 거 그때 이제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우리 동네 네, 우리 동네 키움센터. 키움센터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그 서울시의 그 초등돌봄 기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키움센터는 이제 주로 이제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특히 네. 초등 저학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부모들이 같이 이제 맞벌이하는 분들은 초등 저학년 되면 둘 중에 한 분은 휴직을 하거나 때로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는 맞아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대비하고자 초등 돌봄의 인프라를 좀 확충하고자 그런 키움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방과후 학교처럼 그 초등 돌봄센터에 가면 뭔가 그런 학업적인 도움도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대상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 위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공부보다는 이제 좀 마음껏 뛰놀 수 있게 맞아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돌볼 수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공부보다는 아이들이 좀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갖고 있는 예, 그런 기관이고 놀면서 배우는 그렇죠. 놀면서 배우는 또 이제 서울시가 이제 하는 그런 공공에서 하는 기관이니까 네. 부모 입장에서 이제 안심하고 또 맡길 수 있고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시골에서 뭐 네네. 개구리 잡고 미꾸라지 잡고 동네 형들이랑 그렇게 뛰어놀면서 자랐는데 네네. 요즘에는 진짜 그렇게 좀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거의 뭐 학교, 뭐 학원 이렇게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공간이 있으면 함께할 친구들도 있으니까 공부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함께 놀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좋긴 한데 네네. 제가 보니까 좋긴 한데 갑자기 네. 왜 좋긴 한데를 끊어요? 초등학생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네요. 네. 일단은 저희 아이들은 아직 3살, 5살이기 아, 그렇구나. 때문에 그렇구나. 네. 돌봄이 아직 많이 필요하거든요. 공감하시죠? 네. 아, 자녀 키우세요? 예. 네. 몇 살? 10살, 8살. 아, 초등학교 들어갔네. 미취학 아동을 위한 뭐 그런 거는 혹시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기관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국공립 어린이집도 계속 확충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열린 육아방, 열린 육아. 그다음에 이제 뭐 육아 나눔터 네. 이런 것도 이제 그 영유아 대상으로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이 설치할 수 있게 한 근거도 마련하고 있는. 아, 그래요? 그래요? 왜냐면 노래입니다. 지금 의원님 자녀가 크고 있거든요. 네. 아, 계속 거기에 맞춤형으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게 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잠깐 사심이 담긴 것 같다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뭐 그게 없다고 그러면 볼 수 없지만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하죠. 현황을 네. 한번 들어보고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기준으로 서울시 약 150개 정도가 이제 됐고요. 2022년까지 네. 약 400개 정도까지 이제 늘어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가면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부바다 있고요. 네. 이제 그 보육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거기 거기 찾아보시면 키움센터가 어디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 볼 수 있죠. 네. 그럼 예약을 하거나 회원 등록을 하나요? 계속 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좀 이제 모자라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그 역시 선착순으로 이제 되고 또 이제 맞벌이 부부 위주로 이때 좀 이제 먼저 우선권을 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네. 좀 많이 확충됐으면 좋겠네요. 그런 것도 예약 오래 걸려 있어서 못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네. 있는데도 안타까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네. 하루 종일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종일반도 있지만 또 이제 선택제로 네. 필요한 시간만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런 또 드론 발주가 줄어들겠네. 무슨 일이에요? 아 4차 산업의 핵심이 드론을 하면 뭐래요? 저렇게 드론으로 인한 안 좋은 뉴스들이 발생하는 걸요. 그래서 서울시는 무인동력 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답니다.
무인 동력 비행 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맞아요? 그럼 드론이 더욱 다양하게 활용이 되겠네요. 무인동력 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드론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예요. 또 무인동력 비행장치 드론의 실종 단지를 조성하고 조종자에게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답니다. 드론이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안 좋잖아요. 그럼요. 배달, 농업, 군사 등 드론의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한 만큼 안전과 사생활 보호, 산업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함께 알아두세요. 무인 동력 비행 장치 그래요. 산업 육성. 뭔가 그 지적인 냄새가 폴폴 나긴 하는데 네. 이게 4차 산업에 대비한 조례라고 할 수 있죠. 드론이 이제 뭐 워낙 흔히 이제 쓰이기 때문에 용어로. 근데 드론 산업 자체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이기는 합니다. 그 선진국은 그 드론 산업의 이제 사업성이라든지 성장 가치에 주목해서 이미 경쟁적으로 그 사업 가속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국내는 좀 아직까지 좀 초기 단계에 좀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 수요들 뭐 건설, 교통, 방송에서도 방송 많이 쓰죠. 예, 드론 많이 쓰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이 인프라를 키우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네. 그래서 뭐 물론 정부도 지금 그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2017년부터 이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운전하고 퇴근하다가 드론이 여기 이렇게 떠 있는데 멀리서 UFO인 줄 알고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긴 한데 이게 왜 필요해야 되는 건지 이 이유를 우리 변호사님이 좀 타당하게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죄송한데 그 왜 필요한지 모르는 분이 자꾸 사달라고 하셨어요. 네, 자꾸 사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장난감 또 하나 사달라고 하냐고. 어렸을 때 네. 이 장난감에 대한 이 목마름이 네. 나이가 들어서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그래요? 해보고 싶더라고요. 자기 필요성을 들어야 되는데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너무 네. 필요하면 어떡하지? 네. 항공에서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해외에서는 이걸로 지금 배송까지도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기술이 발달을 한다면 이동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가 있다라는 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농사도 있거든요. 짓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드론으로? 예전에는 네. 뭐 이렇게 뭐 헬리콥터나 비행기로 했어야 되는 일을 이런 작은 드론 하나로 비용 훨씬 절감해서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궁무진한 산업혁명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게 굉장히 높이 떴다가 갑자기 추락하는 드론이 있을 수도 맞아요. 있고 또 예전에 한 번은 고층 빌딩 유리창이 깨져서 조금 굉장히 좀 일이 커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장치라든지 그리고 또 허가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허가를 받는 것도 이런 사용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유익한 이런 드론을 이제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이제 개정안을 내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병도 의원님도 약간 사심 담아서 하신 거잖아요. 우리 추승호 의원님도 드론 좋아하시는 것 조작하고 같아요. 하세요? 가끔 뭐 자격증 쓰세요?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자격증은 없고요. 네. 한번 네. 조작해 보기는 했는데 와. 계속 저 망가뜨린다고 계속 떨어뜨리니까 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이제 주변에서 그래서 네. 이제 배우시려고 개정안을 내시는 네. 거거든요. 아, 교육을 받으시려고 서울시를 통해서 지원 받으셔서 이렇게 음. 하시면 좋으니까. 8,000원짜리 장난감 사가지고 거실에서 뛰었다가 저희 어머니가 당장 쫙 그래가지고 다친다고 애들 앞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린다고. 그러니까요. 네, 저희 어머님은 좋은가요? 아니 저희 어머니. 네, 저희 어머니. 예. 네. 영상지능, 그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사물 인터넷 도시 조성, 재단 법인, 뭐 서울 디지털 재단 설립 운영. 드론을 이제 좀 운전을 해야 될 인력도 이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 그다음에 안전 교육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보강을 해서 개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네.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그 국토부와 함께 그 드론 택시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7분 동안 그 한강변에서 네. 무인으로 이제 드론을 띄워서 네. 이제 한번 비행을 했고요. 아 사람이 타고. 아니요, 사람은 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얼핏 드론 택시면 뭘까 좀 개념이 흔히 이제 사람이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드론을 네. 이용을 한다라는 건데요. 김포공항이나 이제 공항 쪽에서 드론 택시를 운영을 해서 뭐 강남이라든지 좀 사람 수요가 많은 쪽으로 해서 드론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마치 SF 영화에서 네. 공중에서 사람들이 그렇죠. 막 날아다니는 모습을 네.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약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저희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네. 드론이 또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있다 또 네. 떨어지면 아이들 호기심 갖고 놀다가 네. 네. 그래서 뭐 너무 빠르다. 네, 그런 너무 빠른 것 느낌이 같아요. 아, 좀더 이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은 또 어. 서울이란 도시에서 빌딩도 많고 한데 이런 주저함이 우리의 과학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돌봄 아까 센터에 인터넷 벙커 설립도 안 강국이잖아요. 됐는데.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면 더 안전하게 드론 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맞아요. 위험에 대한 방지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네네. 그리고 서울의 이미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외부 어떤 해외에서 보기에 야 서울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스마트하다라는 거라면 아, 그런 거 서울 중요하죠. 이미지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뭐 네. 대한민국 하면 IT 강국인데 그렇죠. 거기에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 이런 첨단 기술들이 구현되고 있는 도시구나 네. 이렇게 된다면 관광 산업에도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종식이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럼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거기 돌봄 센터에서 자란 아이들이 취직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약간 미래를 보는 조례고 네, 공이 많이 넘어온 것 우리, 같은데. 우리 쪽은 우리 돌봄은 현실은. 현재입니다. 네. 당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당장의 조례라고 이렇게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아이들이 자라나지 않으면은 나중에 빈 것만 공중에서 붕붕 날아다니면 새도 아니고 그거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좀 뭔가 인력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또 네.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또 같아요. 이게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드론을 통해서 윤택해지면 맞아요. 아이들의 출산율이 높아지겠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의원님들이 이제 서울시를 위해서 또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조례들을 발의하셨고 어떤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이병도 의원님은 현재를 바라봅니다. 예. 뭐 미래, 드론 뭐 이건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이제 그 우리 뭐 건물주와 임대인과의 어떤 분쟁이라던가 또 뭐 가맹점, 대리점과 본사와의 어떤 분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분쟁들인데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분쟁을 조정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런 이제 서울시의 공정 경제 정책들이 더욱더 세계적이고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담은 조례입니다. 네,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는데. 아, 전국 최초로. 네, 전국 최초로. 전국 모든 의원님들 아무도 이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아니 생각은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이제 그 먼저 앞서서 네. 공정경제 조례를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좀 크다고. 중심에 계셨던 거죠? 네, 뭐 저도 좀 역할했다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 예. 그렇게 저희는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좀 네. 겸손함을 네. 바닥에 좀 이렇게 저희는 뭐 깔고. 하늘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약간 시야를 넓혔을 때 어떤 조례가 나올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미래만 보는 것이 아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이들도 이미 저희도 다 신경을 쓰고 있다. 이제 추승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교통위원회 의원이시다 보니까 네. 교통 관련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안을 많이 내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이 부분 개정을 어린이 하셨어요. 통학로? 예.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나서 분명히 어린이에 있죠. 대한 좀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잖아요. 계속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라도 2017년 81건, 2018년 맞아요. 77건, 2019년에는 114건으로 이게 좀 늘게 되는 그 또 어린이 이제 그 통학로에서의 이제 안전 조치도 있지만 그 어린이 통학로 그 주변에 공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공사 시간을 그러니까 통학 등하교 시간 외에 공사를 하도록 권고를 하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네. 같이 이렇게 마주할 일이 없게 일단은 그 그렇습니다. 시간을 분리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오. 네. 아이들이 등하교 할 때 위에서 드론에서 이렇게 감시하거나 뭐 사이렌 울려주고 뭐 이런 거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내용들에 지금 어떤 이제 서울시의 이제 그 안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장치 아, 같은 진짜? 것들을 이제 또 설치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 요즘은 또 핸드폰을 많이 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스몬비라고 하죠. 교행을 할 때나 그러니까 횡단보도 아니면 보행을 할 때 안전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도록 음성 안내 장치들이 계속 주지를 시키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셨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기반으로 한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엠번방 사건도 있었고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맞아요.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또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대부분 또 어린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이제 막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피해 방지 교육도 하고 또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방도 하고 피해 그렇죠. 학생들도 지원하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조례가 약간 되겠습니다. 캠페인 노래를 지금 부르신 줄 알았어요. 예방도 곡률이 약간 하고 담겨 있어가지고. 지원도 하고 예. 좋습니다. 네. 시민들의 삶에 이제 좀 더 도움이 되고 예.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하니까 서울특별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주차장 없어요.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이번에 또 내셨거든요. 주차장 설치 및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왔던 일인데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됐을까요? 서울시의 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네. 뭐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계속 보강을 해나가는 추세였는데 진행한 부분은 솔직히 이제 주차 문제 그 사실 너무 협소한 지역에 주차난으로 굉장히 고생을 시민들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협소한 도시재생 지역이나 아니면 전통시장 장을 보러 오시는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맞아요. 이게 또 상권에도 맞아요. 영향을 미치는 네. 경우들이 있지 자꾸 않습니까? 대형마트만 가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치 지원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 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네요.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 때 서울시에서 뭔가 재정적인 지원도 좀 들어가나요? 그렇죠. 네, 공영 주차장을 만드는데 아마 공간 확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유휴지를 그 좁은 유휴지를 아마 이제 공간 입체적으로 좀 설치를 진짜 하게끔. 타워 같이. 네, 그렇죠. 그런 부분 아니면 그 윗 공간들 보통 재래시장은 좀 단층이라 아니면 낮은 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워낙에 서울이 복잡한 도시고 자가 맞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수요가 굉장할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근데 주로 저 위로 자꾸 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게. 드론 아니면 드론, 뭐 이렇게 주차도 위로 이렇게 올리고 위로, 주차도 네, 그렇게 위로 그거 올리고. 지하로 팔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시설이나 네. 그런 정비 같은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교통 쪽이고 그러니까요. 또 그와 관련된 이제 뭐 시설, 제가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교통 네. 문제도 해결하면서 정말 전통 시장의 접근성을 좀 더 강화하면 그렇죠. 경제도 살릴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폭 넓은 시야로 보고 있는 조례라고 할 수 있네요. 이렇게 네. 듣다 보니까 박지훈 변호사의 그 손동작을 잠시 빌리면 이게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거 안 됐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네. 시민들의 뭐 어쨌든 예. 경제나 이런 민생이 지금 또 그렇죠.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걸 또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죠. 네, 그러려고 존재하죠. 또 세금을 또 적절하게 잘 의원님들이 활용을 하시고 그 뭐 방법을 잘 생각을 하시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뭐. 서울특별시 아동 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말만 꺼내도 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맞아요, 또 우리 뭐 맞아요. 정인 사건이라든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아동 학대 사건들 맞아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그런 일들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 좀이라도 이제 좀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어떤 보호자의 어떤 정의 또 보호자의 책무 맞아요. 결국 이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학대받지 않게 이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자의 책무를 명시했고 아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뭐 의료기관이라든가 또 이제 정식적인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했고요. 그 가족에 대한 지원들, 아동을 좀 제대로 돌볼 수 없을 만한 그런 가정 환경들이 있었고 거기서 또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운수 종사자 연수 기간 지정 및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 코로나19 관련 네. 조금 개정안을 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서울시의 이제 그 대중교통 수단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실 이제 조금 가슴을 쓸어내리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 가능성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또 발발할지 맞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운수 종사자들이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 또 이제 그 위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시행을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건 뭐 무조건 반드시 해야 되는 조례라 이거는 진짜 의무화해서 진짜 좀 확산 안 되고 빨리 좀 종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워라벨이라 그러죠. 지금도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뭐 가정 생활이라던가 휴식이라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책무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계획들을 세워서 발표를 해야 되고요. 뭐 기업들의 근무 시간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로 정해서 강요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건가요? 조례는 이제 그 기업에 어쨌든 이제 강제적인 것들을 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생활 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실현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아, 그런 그런 것들을 것들로. 네. 그리고- 아, 여기 계신 김 부장님 너무 워라벨 원하시는 아 그러니까 너무 되게 절실하신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래요? 네네. 아, 예. 서울시의 일생활 균형 지원 센터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그러니까 뭔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죠. 우리 네. 기업에서 이제 그 기업의 CEO가 우리 회사에 좀 일생활 균형들을 좀 더 확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뭐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 우리 사회는 좀 더 워레벨이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되는 사회로 나갈 것이다. 개인형 이동 장치. 요즘 이렇게 많이 타고 다니시는 개인형 이동 장치들이 있잖아요. 편리하긴 한데 또 위험하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킥보드 굉장히 이용 추세가 급증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만큼 또 안전사고 비중도 저 횟수도 늘어나고 있죠. 맞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그 시민들의 그 보행 안전을 지켜드리느냐 여기에 이제 좀 착안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전 지원, 예, 뭐 교육도 있을 것이고요.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좀 개입할 수 있는 부분 근거들을 좀 넣고 있습니다. 보행 편의는 굉장히 향상이 됐는데 안전 문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혼자 타야 되는 건데 둘이 연인이 함께 타거나 아이를 맞아요. 안고 타거나 막 이런 경우들의 음주도 하기도 하고. 예, 음주도 네, 있고요. 그럴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뭔가 제한할 수 있는 건 아직 없으니까. 네. 사실 시민들이 아직도 그 킥보드를 탈 때 그 네. 운전면허증을 소지를 해야 된다는 자체도 모르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저 그렇습니다. 몰랐어요. 예. 어, 물론 오. 앞으로 이제 또 안전모 쓰는 문제나 이제 네. 관련 법안들이 개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게 될 텐데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야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홍보를 통해서 네.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홍보 도우미가 필요하시면 아. 제가 이렇게 킥보드 하고 네. 이렇게 가방 메고 네. 이렇게 정확한 멘트를 할 테니까 네. 기억을 드론도 해주시고. 날리시고. 드론도 날리고. 그렇죠. 연습하셔가지고. 아, 이미 우리 편으로 좀 많이 넘어온 것 같은데요. 여기 뭔가 이렇게 설계하면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 홍보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다 담겨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사업을 또 펼칠 예정이고 네. 잘 이제 활용법이라든지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아서 예, 그런 것까지 아울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가는 건 좋은데 그 편리함이 안전이 담보된 편리함이어야지 그냥 편리하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진짜 몰랐는데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운전면허를 이렇게 뭔가 스캔하는 그런 과정이 있나요? 민간 업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등록제로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게 다 완비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예, 향후에 이제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된 이후에 네. 다 그런 어떤 세부적인 조치들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이제 청년 기본 조례. 저는 이제 이 조례에 어떤 걸 담았냐면 청년들은 대부분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젊기 네, 때문에 맞아요. 뭐 신체적으로나 정적으로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도 또 분명히 있거든요. 청년이라고 해서 이제 뭐 질병을 피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청년의 어떤 건강들, 육체적 건강과 마음 건강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담아서 사업으로는 이제 청년들이 뭐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한다든가. 돈 좀 지원됩니까? 그러니까 돈이라기보다도 그런 건강 검진을 손이 받을 좀 수 있는. 너무- 네네. 너무 네. 속세.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네. 어차피 필요한 건 돈이니까. 네네.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건강 검진이라던가 마음 건강 상담을 돈을 내지 않고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게 뭐 그런 무료로 사업들이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근데 사업들이 청년들은 이제 직접적인 근거. 돈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청년 수당 같은 이제 그런 제도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추진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청년의 건강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가 지원해 주고 또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 변호사의 요 손동작이 굉장히 변호사 같았어요. 굉장히 변호사 같은 손동작이어서 이렇게 돈은 좀 안 되고. 그렇죠. 예. 의원님의 생활에 근거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조례를 좀 뭐 개정을 하시거나 네. 이제 진행하시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약간 네. 폭이 좁다. 너무 사심을 담아 여기까지만 지금 말씀을 약간 좀 하늘에 좀 계신. 요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자전거.
이런 친환경 이동 수단을 이렇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스마트 시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이런 조례도 또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미 많이 좀 타고 계시지 않나요? 따릉이가 서울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가 서울시 사업 인기 1위입니다. 1위고요. 진짜 편하더라고요. 예. 그 앱도 잘 돼 있고. 그렇죠. 네. 출퇴근 시간대에 맞아요. 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자전거 배치라든지 뭐 그런 위치 이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10대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이 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 않더라고요. 홍보도 되지 않고 그들이 보통은 이제 라스트 마일 개념이라서 그들이 그냥 통학할 때만 그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네. 이제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었는데 이제는 좀 레저용으로도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10대 청소년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용료 감면을 담고 있고요. 또 사회 이제 그 소외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기초 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또 국가유공자까지 네. 또 같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복지 혜택으로 또 자리 잡게끔 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수원님도 이제 어떤 미래지향적이시고 또 교통수단 관련된 조례도 하셨는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네. 결국 안전한 것들, 뭐 자전거라든가 또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 또 네. 어린이 통학로도 이제 결국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그 놓지 않으시고 굉장히 좋은 조례를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발의한 조례가 조금 더 예. 아니, 그거는 좀- 왜냐면은 그 돌봄센터 가려면 네. 통학로가 안전해야 하고요. 이동을 그렇죠. 또 네.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또. 그럼요. 아니 모든 갈 걸- 곳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목표 지점이 있어야죠. 뭐 도로만 잘 있으면 돼 어디로 뭐합니까? 그냥 미화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갈 곳이 정해져 있어야죠. 아니 그래서 미래형 그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겠다는 것의 핵심이 또 안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훨씬 더 또 사람들이 이제 또 이용하기도 쉽고 맞아요. 또 편리하게 또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각자 애정이 있으니까. 네, 이 발의된 모든 조례 내용을 들으니까 서울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예, 지금 지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이고 거기서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좀. 지역구 자랑부터 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서초가 조금 문화의 도시로 조금 예술의 전당을 두고 네네네. 있기 때문에 네. 또 음악 즐기시는 분도 편하게 좀 즐길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마련돼 있고 그런데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조금 이번에 조금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입니다. 이 스마트팜 도심형 농업이죠. 기본적으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재배 요건을 모든 그러니까 최적의 요건을 맞춰놓고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즐기는 이제 뭐 샐러드 좀 간단한 채소부터 지금 뭐 그 조금 비싼 작물 같은 딸기 같은 이제 작물들도 재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공간 자체가 거의 한 2년 정도 완전 슬럼화되어서 방치돼 있던 공간입니다. 이것을 새롭게 살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보통 지하철의 유휴 공간, 뭐 공실도 많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찾는 도중에 이 스마트팜. 아마 국내에서는 지하 공간을 이렇게 대량 재배 시설로 만든 거는 거의 유일하다. 자, 이런 이야기 네.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 이병도 의원님도 동네 자랑 한번 해볼까요? 저희 지역구는 이제 은평구인데요. 네. 은평구는 일단 이제 그 서울의 서북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는 이제 북한산, 아, 북한산이 인접해 있는 이제 북한산 큰숲 마을 은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자연 환경이 좋고요. 정의선이라는 철도 지금은 이제 그 끊겨져 있지만 네. 서울부터 음. 의주까지 그 경의선의 출발점이 수색역이거든요. 네. 이제 수색역도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어떤 남북 이제 협력의 시대, 남북 평화의 시대가 오면 더욱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구가 은평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 수색역 부근, 뭐 DMC역 부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남북 교류가 활발해질 때 대비해서 이제 좀 뭔가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한 이제 계획들도 계속 추진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지역 관련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토론회가 이런 겁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정책에 대한 토론회였는데 보호 종료 아동은 이제 여러 가지 아동 학대라던가 또 부모의 동시 사망이라던가 이런 것 통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그 시설에서 이제
그 자라야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이제 그 시설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18세라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뭐 정착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지만 뭐 500만 원 정도 내외의 충분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갖고 이제 자립한다는 게 쉽지 않고 보호종류 아동의 자립 정책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이렇게 꽉 찬 느낌이 나네요. 왜냐면 아이도 키우지만 상추도 키우고 뭔가를 이렇게 서울시는 뭔가를 키우고 자라게 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맞아요.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정치가가 되기보다 정책가가 되겠다. 서울시가 더 열심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또 미래 이제 먹거리나 이런 것들 서울시의 미래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관련 산업들이 잘 조성이 되고 또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병도 의원님도 한 네, 말씀 해주시죠.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 힘없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뭐 서울시가 더 살기 좋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게 되면 그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사회적 약자들 위해서 그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 하겠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두 변호사님도 우리 열띤 토론을 위해서 배틀을 많이 그러니까요. 열심히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뭐 조례안 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네. 사실은 다들 감사하다는 생각인데 특히 우리 이병도 의원님 보면서 다 나하고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가는 게 오히려 참 조례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바로 옆에 있구나. 맞아요. 필요한 것들. 옆에 있는 분 같아요. 옆에 있는 분이 지금 옆에 계세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든다 생각이 네. 듭니다. 나랑 필요한 게 우리 이웃이 필요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추 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그래서 더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네. 점점 더 저도 서울 시민으로서 많은 관심을 조례에 가져서 더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노력을 해야겠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힘도 좀 보태주시고. 예, 뭐 제가 도움이 사실 크게 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네. 관심을 시민들이 많이 가지면 더 좋은 조례가 많이 나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도 구호를 힘차게 한번 외쳐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시민에게 건강을 더하는 서울 시민에게 행복을 더하는 책책 서울 서울 라이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ime goes by and I've been holding everything inside, but now I've got nothing